누군가를 만났을 때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온몸이 긴장하며 그 사람의 목소리, 미소, 존재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신비로운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케미가 통했다고 말합니다. 혹은 운명적인 이끌림이라고도 하죠.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연결의 신호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당신의 눈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건 케미가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죠.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성적 매력, 즉 강렬한 이끌림은 단순히 사랑이나 육체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폭발이며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당신의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융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투사라고 단언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반대의 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무의식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 내면의 형상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미처 발전시키지 못한 모든 특성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감정적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비추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마치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기, 저 사람에게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 있어. 그래서 사실 당신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적 매력이 종종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머리로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연인이거나 심지어 당신을 조종하고 상처 주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끌림은 모든 논리를 압도합니다. 당신은 마치 중독된 것처럼, 홀린 것처럼,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완전한 나를 위한 마지막 조각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이 무기가 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깊은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어떤 이들은 남성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격성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적 욕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만약 한 남성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니마, 즉 자신의 여성성을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런 것에 끌리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가 상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를 대신에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상처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상처가 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낸다면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핍을 상대에게 덧씌우는 처절한 투사일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그 이끌림이 그림자에 의해 주도될 때 그 변화는 온전함을 향한 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고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에게 항상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을 맺도록 쓰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한 여성이 애정을 주지 않고 밀어낼 때, 오직 추격에 대한 보상으로만 사랑을 간헐적으로 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쫓는 행위를 열정으로,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을 관계의 깊이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이미 패배했던 싸움을 다시 써내려가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학대뿐만 아니라 그를 형성했던 조용한 방치와 부재의 패턴에서 태어난 강박입니다. 그 여성은 그의 전쟁터가 되고 그는 마땅히 거저 주어졌어야 할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녀가 더 많이 밀어낼수록 그는 더 깊이 그녀를 갈망합니다. 이 거울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기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받고 추앙받고 집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악의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 의해 날카롭게 벼려진 욕망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애정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이제 성적인 매력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연결이 아닌 통제를 추구합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정서적 친밀감을 요구하는 순간 그녀는 도망칩니다. 관계가 현실이 되는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환상은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적 매력은 항상 연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미충족 욕구가 낭만적인 갈망으로 이장한 심리적 덫입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내 이성이 잠들었을 때 내 영혼은 누구를 향해 손을 뻗는가? 나는 누구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왜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결코 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백 개의 다른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그림자가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기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원초적인 상처를 재현하고 이번에야말로 당신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보입니다. 그리고 업보는 처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일 뿐입니다. 어둠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투사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에 그 어둠이 있습니다. 성적 매력은 신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커튼 뒤의 악마를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 시시덕거리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를 쫓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의 연애 생활에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실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이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며 가장 위험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을 위해 선택을 내리는 순간조차 당신이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고 정서적으로 지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상대는 항상 그를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떠났고 또 다른 여성은 격렬한 친밀감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성은 모두 달랐지만 이야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녀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아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무의식은 사랑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과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멀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정을 보여주지 않고 아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와 똑같은 감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는 여성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이 심리적 순환고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상징하는 상처에 그리고 마침내 이기고 마침내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던 덫입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성적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안전, 권력, 인정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가장 깊은 정서적 고통과 섞일 때 그것은 자석처럼 폭발적으로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제 여성들의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지배적이지만 차갑고 초연하며 종종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남자에게만 끌릴까? 혹은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흥미를 잃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사랑은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며 무시당하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며 거절은 도전 과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무관심을 보이는 순간 매력 지수는 급상승합니다. 왜냐고요?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거야. 그 익숙한 고통. 이번에는 한번 고쳐보자. 만약 그 남자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역학을 이용할 줄 안다면 그는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내면의 혼돈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여성들 중에는 이 진실을 무기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매력이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남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서적 유대감은 차단한 채
강렬한 육체적 유혹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갈고리를 만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남성들의 아니마를 흉내내고 실제 여성이 아닌 환상이 됩니다. 남자가 그녀를 더 쫓을수록 그녀는 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심리적 지배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덫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의 잃어버린 반쪽을 말이죠.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통제를 사랑합니다. 그가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 즉 힘, 안전, 혹은 복수심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두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진 거울을 들고 서로를 비추는 곳, 친밀함이 진짜가 아니라 연기가 되는 곳, 양쪽 모두 과거의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곳, 그리고 그 감정이 강렬하게 느껴질수록 관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다면 그 그림자는 매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내 과거의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단지 중독되었다고 느끼는가? 나는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나인가? 매력은 항상 궁합이 좋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의해 선택당할 뿐입니다. 욕망이 인형사가 되고 우리는 그 끌림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을,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을, 열정으로 위장한 혼돈을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은 옆에 다른 얼굴을 한 사람과 함께 똑같은 악몽 속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욕망으로 위장할 때 사랑은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가치관보다,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밝혀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 목소리, 지성, 에너지와 같은 상대의 특성과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그들은 하나의 패턴과 사랑에 빠집니다. 당신이 선택받지 못했던, 애원해야만 했던, 사랑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미완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패턴 말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매력을 영원히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력이 곧 조화를 의미한다는 가정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는 조사관이 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들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촉발시키는가? 이 매력은 온전함에서 오는가? 아니면 공허함에서 오는가? 만약 당신의 욕망이 결핍에서 온다면 그것은 항상 구멍을 메우려 할 것이고 그 구멍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 개성화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상처, 그리고 투사를 통합하여 당신이 사랑할 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과거를 고쳐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적 매력은 혼돈에서 명료함으로 변모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트라우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섭도록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심장을 공포에 질려 뛰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충분한 사람인지 밤새 고민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어쩌면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폭풍에 너무 익숙해져서 평화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평화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단지 낯설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앞에서 심장이 뛴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설렘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위장인가? 사랑은 항상 불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요함처럼, 안전함처럼,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융이 우리가 찾기를 원했던 사랑입니다. 환상이나 욕정,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된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통합으로부터 태어난 사랑. 당신을 가두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 그러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당신 내면의 조각들과 먼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절박함이 아닌 온전함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성적 매력의 가장 어두운 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이해함으로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지난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